빵인데 비교가 있는 이름 바꿀 수 있나? 이게 무슨 죄로 돼 있지? 그냥 D로 써도 돼. D로. 잠깐만. EMP. DM. BM. EM이요? 마이크 소리 음소거 부탁드립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맞는데요. 뭐 저 물어보죠. 그 뭐든 기획처에서 확대 업무 보고 하는 거랑 겹치면은 넘어가기로 했거든요. 잠시 후 2시부터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국제설계 공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신 분들은 마이크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입장 중이신 분이 계셔서요. 2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국제설계 공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일반 지침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공모 명칭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국제설계 공모입니다. 그리고 설계 공모의 배경은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은 국제사적으로 지정된 진주성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사적이다 보니까 이 사적 내에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개설한다든지 어떤 시설 공사가 있다든지 하면 이게 거의 매번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일부 이제 불필요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후 시설 개선이 힘들 뿐더러 이제 확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박물관 트렌드에 맞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전시, 교육, 수장, 어린이 박물관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립진주박물관을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본 설계 공모의 배경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진주박물관은 김수근 선생님의 작품으로서 이 건축물 자체의 어떤 완결성, 언어로서의 건축적 언어로서의 완결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뭐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어렵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진주성이 국가 사적이다 보니까 내부의 어떤 시설 공사 자체가 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설계 공모 개요입니다. 공모명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발주 기관은 문체부입니다. 그리고 대지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245-224번지 1원 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지역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2만 제곱미터이고요. 연면적은 14,990제곱미터, 설계 지침상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정공사비는 약 500억 정도이고요. 추정 설계비는 30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설계비 안에는 각종 인증 설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인허가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 공제 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늦게 참가하신 분 중에 마이크를 안 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이거 때문에 5월까 안 해도 되겠다는 학대도 진짜 내일 안 해도 되겠다. 네, 마이크 소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공모기간은 4월 10일 날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7월 19일 날 최종적인 당선작 발표로 공모를 마감합니다. 기본 및 시시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고 여기에는 인허가 기간이 제외되고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 공모 방식은 일반 설계 공모의 국제 설계 공모이고요. 공식 언어 및 단위는 공식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모안 및 제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저희 지침에는 아직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발표 자료 역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참가 자격 및 제한은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가가 가능합니다. 공동 응모 시 총 3인 또는 3개 업체까지 공동 응모가 가능하며 그 중에 1인을 꼭 대표자로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단독 응모 시에는 단독 응모자를 말합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뭐 제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참가 자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공식 이메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 일정입니다. 저희가 4월 10일 날 공고를 했고요.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참가 등록 접수 기간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모 설명회가 있고요. 질의 접수가 오늘부터 해서 이번
이번 주 금요일까지 21일까지 있습니다.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지정된 서식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5월 1일 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제출은 7월 7일 금요일 날 17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제출이고요. 제출지는 아직 이게 선정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제출 장소가 결정이 되는 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로 일단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검토가 7월 12일 월요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1차 본심사는 7월 12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1차 본심사를 통해서 5개의 작품, 2차 심사 대상이 될 5개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5개의 작품으로 선정이 되신 업체는 또는 팀은 7월 17일까지 2차 심사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방문 제출입니다. 이때는 진주시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2차 본심사는 7월 18일 화요일 날 진주시에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 발표는 7월 19일 날 수요일 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출물입니다. 제출물 첫 번째는 심사용 설계도판이 A0 한 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설명서가 15페이지 이내로 해서 15부, 한 부는 보관본이고요. 14부는 심사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개념 요약본이 A4 한 부 정도, 한 매입니다. 한 매를 한 부, 그리고 USB, 각 이런 데이터들이 담겨있는 USB를 하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심사로 선정된 5개 업체, 5개 팀은 2차 제출물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2차 제출물은 첫 번째가 발표 자료 PDF 형식입니다. 그래서 15분 내로 발표할 수 있는 분량으로 작성을 하시되 설계도판 및 설계 설명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은 스티로폼 또는 3D 프린터 출력물로 한정을 하고요. 1대 500 스케일로 모형 제작 경계도를 저희가 차후에 다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2차 심사 대상자가 되신 분한테는요. 그래서 이 제작 경계도를 참고를 하셔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창호, 장식 등 0.5m 이하의 요철 및 굴곡은 표현을 지양을 하고 그리고 단순한 메스로 표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백색으로 제작을 하고 바닥판은 배치도를 그대로 출력을 하셔서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입니다. 권병용 심사위원님, 김동진, 김정인, 김진욱, 이민아, 이정훈, 이준석, 그리고 예비로 김동규 심사위원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보상비는 1등은 상장 및 기본 및 실시 설계 그리고 설계 의도 구현 우선 협상권이 주어지고요. 2등은 4천만 원, 3등은 3천만 원, 4등은 2천만 원, 5등은 1천만 원의 보상비가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설계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주처인 진주박물관의 요구사항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건립될 새로운 진주박물관은 진주 시민들이 등하굣길에 그리고 출퇴근길에 일상과 함께 마주하며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쉽게 그리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박물관으로 건립하고자 한다. 동시에 지역, 역사, 문화 전문 박물관으로서 또한 동아시아 전쟁 외교사 전문 박물관으로서 두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객에게 의미, 재미, 감동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스토리텔링 역량을 갖춘 박물관을 지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 소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박물관은 크게 두 가지 테마의 어떤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임진왜란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쟁 외교사, 그리고 경상남도 서부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소장품, 이렇게 두 가지를 테마로 해서 소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품의 특징은 보면 전통 무기라든지, 그리고 역사 기록화 및 지도, 그리고 고문헌, 전통 복식, 그리고 모형 등을 소장품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련된 역사 문화 관련된 소장품으로서는요, 석탑, 이거는 국보입니다. 산청, 범학리, 삼천 석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토기, 그리고 철기, 각종 도자기, 고문헌, 기타 미술 자료, 기타 역사 자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향후 새롭게 지어질 국립진주박물관에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웰컴 센터라고 불리는 로비를 말씀드립니다. 가칭이고요. 이 웰컴 센터라고 하는 용어는 이 로비 내에 디지털 미디어 타워라는 것을 현재도 지금 진주박물관 내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약 10m 정도 되는 괴부를 전시를 하고 있으며, 또는 이것이 이제 전시가 안 될 때는 이걸 대체하는 미디어로 이런 식으로 벽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타워 형태의 어떤 구조물에 이렇게 투사를 하는 방식의 전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진주박물관 내에도 필요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진주박물관 내에 어떤 전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침서 부록 3에 보면 진주박물관 실내 VR 관람해서 주소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그 자세한 어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전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잘 돼 있고, 박물관 구석구석 내부를 다 이렇게 관람하실 수 있게 사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 대상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지 위치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법정 건폐율은 60% 이하입니다. 그리고 법정 용적률은 230% 이하이고요. 최고 높이는 33m 이하입니다. 저희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진주 도시의 위성 사진이고요. 지금 오른편에 보시면 진주시청이 있고, 그리고 이 진주시청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이제 진주의 혁신지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와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왼편에 이제 이게 빨간색 영역으로 되어 것이 구진주역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 이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을 이제 진주 구도심이라 부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남강을 건너서 지금 요 왼쪽 상단에 보이는 이 부분이 초록색 부분으로 이렇게 수목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이제 진주성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성 내에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구단위 계획구역 오른쪽 상단에 보면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김중옥 선생님의 또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조금 확대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고지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지금 시민의 숲 광장이라고 하는 요 초록색 부분과 국립진주박물관을 통째로 하나로 전체로 해서 국립진주박물관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저희가 공모 단계를 거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대지를 이런 식으로 구획을 해서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는 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국립진주박물관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고요. 요 부분에 남측에는 철도문화공원이 있고 북측으로는 문화시설, 과학관, 이 현재 공모 절차를 마쳐서 이제 저기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에는 천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대상지를 좀 확대해 보면요. 정확하게 정사각형 형태는, 이제 직사각형 형태는 아닌데, 어느 정도 저희가 이거를 좀 길이를 재보면, 이제 가로로 약 230m 정도 되는, 그리고 세로로는 86m 정도 되는 이런 크기의 모양의 어떤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지의 면에서 이제 기존 철도에서 쓰던 플랫폼이 형성이 됐는데, 이 플랫폼은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꼭 보존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그 가치를 가진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서에도 보면 이것을 뭐 보존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것을 뭐 이용해서 다른 어떤 디자인을 하셔도 되고, 또는 철거를 하셔도 문제가 없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단지 이제 철도 문화공원의 조감도를 보시면 이 플랫폼의 자치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연관성을 고려를 조금 뭐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대상지의 항공 드론 사진, 드론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좀 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끊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흑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구진주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여기 조금 높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이제 경상국립대학교 있고요. 그리고 요 상단에 보이시는 요 조금 독특한 건물이 이게 천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희 공모 대상지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이 영상 기준으로 왼편에는 지금 철도 문화공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그 중에서 이 차량 정비고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지 지금 요 영상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요 부분이 현재 공용 주차장, 그리고 일부 그냥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긴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상지를 포함해서 이 대부분의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의 대지들은 이 인근 주민분들이 경작을 해서 이제 자그마한 텃밭으로 해서 이제 뭐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키우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모든 이제 경작 활동들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문화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좀 끊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람하는 것은 크게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고요. 이 영상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요 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그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제공 자료에 이 스트릿뷰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360도 돌려볼 수 있는 영상이고요. 그 뭐 팝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플레이어에서 360도 VR 모드를 켜시면 뭐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플랫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철도문화공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는 거의 평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보시면 이런 약간 높은 건물들이 약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북측에도 이렇게 높은 아파트, 그리고 서측으로는 이렇게 낮은 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상지 면에서 여기 서측으로는 아주 낮은 1, 2층 정도 규모의 노후화된 주택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영상도 유튜브에서도 물론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링크를 그 지침서에 적어놨는데 유튜브로 보시면 아마 좀 화질이 많이 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이런 플레이어들을 통해서 VR 모드로 보시면 좀 확인이 보시기에 좀 용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이 건물이 천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입니다. 저희 대상지 남측에 있는 철도문화공원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 영상에서 오른쪽 하단 부분이 저희 대상지가 위치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보시면 차량 정비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는 차량 정비고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상지 북측으로는 현재 요 항공 전문관, 과학관이 현재 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설계 공모 당선 아니고요. 이 자료도 저희가 제공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배치도를 보시면 요 15m 도로에서 이렇게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고 건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광장 부분이 현재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저희가 아마 생각하시는 그 광장의 모습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로타리 형식의 그 말 그대로 교통광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거의 1m 내외의 고저차를 가지고 있는 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이 라이노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일로 보면 여기 지금 문화공원 남측 부분이 약간 5m 정도의 콘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 저기 수치 지형도상에 5m의 그 구분되는 선이지 실제로 이렇게 5m의 어떤 고저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치 계획입니다.
대상지 주변의 철도문화공원 그리고 시민숲 광장 차량 정비구 남서측의 20m 도로 그리고 남서측의 저층 노후 주택가 등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조화로운 배치 계획을 한다. 이 20m 도로라고 되어 있는 남측에 있는 이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는 아니고요.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데 이 차량의 통행은 어떻게든 좀 최소화시켜서 보행자가 우선할 수 있는 도로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는 상태인데 목표 자체는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 동선 및 접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상지 남서측에 20m 도로로부터의 차량 접근은 가능하지만 해당 도로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문화거리로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비상 차량이라든지 하역 차량도 일부 하역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의 일반 차량들의 접근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에 연접한 시민숲 광장 내에 10m 도로의 1지점과 30m 도로의 2지점 부분, 대상지를 연결하는 도로 및 대형 버스 5대와 일반 차량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 조경등으로 구성되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한다.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면요. 지금 저희 대상지 바로 옆에 면하고 있는 이 부분, 지금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 A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오른쪽에 10m 도로의 1번이라고 하는 이 지점, 그리고 30m 도로의 이 2번 인근의 지점, 꼭 요 지점이 아니라 요 인근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저희 대상지를 잇는 도로를 계획을 하시고요. 그 뭐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세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120대 주차, 그리고 5대 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또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경으로 이루어지는 마스터 플랜 계획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조성하는 공사 비용은 저희 예정 공사비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향후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서측의 20m 도로, 그리고 남동측의 철도 문화공원, 그리고 공립 전문 과학관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보행 접근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외부 공간 및 조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에 면하고 있는 기존 플랫폼은 철도 문화공원의 조성안을 고려해서 철거를 하거나 혹은 존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의 외부 공간은 주변 철도 문화공원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에게 열린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필요시 외부 공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내부 공간의 성격과 연계해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 주변으로 건축 개념에 알맞은 수변 공간을 계획하실 수도 있으며 수변 공간을 계획하실 경우에는 정화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주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국보가 2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점은 실내 전시품이고 한 점이 이 산청 범학리 3층 석탑인데, 이 3층 석탑의 역사적 가치와 그리고 현재에도 이 석탑 주변으로 해서 이제 주민분들이 탑돌이를 하는 어떤 행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가치를 적절히 판단하셔서 박물관 웰컴센터 내부 혹은 웰컴센터 외부 인근에다가 적절한 곳에 이 3층 석탑을 배치를 하시고, 그리고 적정한 관람 공간을 주변에 조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이 수장품들이 수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피해를 입으면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수해 및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물관 대상지를 주변 대지보다 조금 더 높이거나 성토를 해서 조금 더 높이거나 아니면 별도의 이런 침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감 조치 계획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차 계획입니다. 대상지 내에 법정 주차 대수에 적합하도록 5개 주차를 계획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에 대형 차량을 위한 주차면 5면을 계획해 주셔야 되고 이때 회차 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5대는 법정 주차 대수에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역 및 서비스 등을 위한 별도의 5개 주차장을 계획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역장 로딩독과 연계해서 외부에서 반입되는 유물이 전시 영역, 수장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지상층 내에 유물 반입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린이 박물관 건물 지상층 옥내에는 업무용 주차장을 10면 정도 계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요 시설별 세부 설계 지침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시 영역, 수장 영역, 그리고 교육 영역, 사무 및 연구 영역, 그리고 기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설계자는 각 상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세부 면적 기준을 참고해서 계획을 하시되 전체 기준 면적 14,990제곱미터에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계획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각 영역, 전시 영역, 수장 영역 이런 영역별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오차 범위 내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 외에 설계자가 창의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제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 이렇게 제안을 하실 때는 이 오차 범위 내에 꼭 들어오도록 계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설별 세부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롭게 지어질 진주박물관은 박물관 본관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 이 큰 두 영역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 두 공간을 이어주는 가칭 웰컴 센터라고 하는 공용 공간의 새 영역으로 구성이 되는 박물관을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웰컴 센터는 문화의 거리 및 진주대로 양측으로부터 접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진주박물관은 크게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상설 전시실 1과 상설 전시실 2로 구성이 되는데 이 상설 전시실 1과 상설 전시실 2는 가급적 동일한 층에 구성이 되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설 전시실 및 기획 전시실은 벽부 진열장을 고려를 하지 않는 좀 자유로운 전시가 가능한 오픈 플랜 형식으로 무주 공간으로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이후에 진행될 별도의 어떤 전시시설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될 예정이지만 가급적 이 공모에서 전시 계획의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영역 내에 적정한 휴식 공간을 계획을 해주시고 개방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피로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화재 등 응급 사태가 발생 시에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고려한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시 규모의 확장 및 전시 형식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가변성이 높은 공간으로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품의 원활한 반입과 반출을 고려해서 계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장 영역입니다. 수장 영역은 전시 영역 및 연구 영역과 원활하게 연계가 되도록 계획을 하며 가급적 지하층에 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장군은 추후 수장품이 이제 증가가 할 것을 대비해서 이제 수장대를 이용해서 이제 더블1대 형식으로 중층화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건축 및 구조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역장, 보관 창고, 수능실, 촬영실, 수장고 등이 기능적으로 관계 등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는 수장품의 운송이 원활하도록 대형으로 계획을 하시고 이 엘리베이터는 지하 수장고로부터 지상의 전시실,
학예실로의 접근성을 확보해서 유물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역장의 로딩덱의 높이는 이 차량에서부터 이렇게 이 유물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이 그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약 80cm 정도 높이로 계획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역 차량이 이렇게 윙카 같은 이런 차량들의 덮개가 수직 개폐를 고려해서 5.5m 이상의 유효 높이를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 영역입니다. 교육 영역은 어린이 박물관으로 구성이 되는 영역이고요. 이 교육 영역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린 일상의 공간을 지향하며 외부 공간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주요 영역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또 별도로 분리 운영 가능하도록 외부로부터 직결되는 독자적인 출입 동선을 계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 관광은 단순한 강연뿐만 아니라 소규모 어떤 공연이라든지 연극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대의 깊이라든지 어떤 설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 및 연구 영역입니다. 사무 및 연구 영역은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 채광과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획 운영과 그리고 학예실은 자유로운 가구가 배치가 가능하도록 가변성이 높은 공간으로 계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 영역에서 학예원의 동선은 전시 공간과 연계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출입 동선과 화장실 등을 계획해서 관람객과의 혼선을 막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식당 및 주방은 약 50명 정도 인원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영역입니다. 공용 공간은 복도, 계단, 화장실로 대변되는 어떤 관습적인 그런 개념의 공용 공간을 넘어서서 전시, 교육 및 이벤트의 가변적이고 다양한 연출을 담아낼 수 있는 탄력적인 공간으로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비는 단순한 공용 공간이 아닌 가칭 웰컴 센터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특색을 가지는 공간으로서 안내 그리고 휴게, 식사라든지 간단한 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뮤지엄 샵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 전시 공간, 앞서 말씀드렸던 미디어 타워 등이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벤트의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고 시각적인 개방성을 확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칭 웰컴 센터라고 하는 명칭은 정해져 있는 명칭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명칭을 제안을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웰컴 센터라고 불리는 이 로비 공간은 야간 개방을 고려를 해서 야간의 개방 시에는 다른 영역, 전시라든지 수장 교육 영역과의 는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보안을 고려해서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외부인은 접근할 수 없는 전시, 수장, 교육 영역을 서로 잇는 내부 연결 통로를 지하에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비 웰컴 센터 내에는 계부를 전시하거나 실물 영상을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높이를 약 12m 정도 가지는 미디어 타워 또는 미디어 월을 계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 레스토랑 등은 박물관 운영 시간이 아닐 때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입 동선을 고려해서 계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물 및 작성 지침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계 공모는 국제 설계 공모이긴 하지만 심사위원 대부분이 이제 국내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국 심사위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심사위원분도 한국어가 상당히 능통하시기 때문에 한글로 작성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영어로 변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출물에 대해서는 색상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투시도라든지 조감도, 실내 투시도 등은 렌더링을 한 3차원 이미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출물은 지정되어 있는 어떤 축첩이 아닌 어떤 제출물들,
평면도라든지 인면도 등은 축척을 자유롭게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방위등도 이제 자유롭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출물에는 신원을 알 수 있는 어떤 표식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일컫는 어떤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기를 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물인 설계도판입니다. 설계도판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A0 한매이고요. 설계도판에는 다음 내용들이 반드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감도 및 또는 투시도가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설계 개요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 개념도, 그리고 배치도는 축적을 1대 500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때 도북과 정북 방향은 일치하도록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그리고 기타 설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도판은 자립이 가능하도록 10mm의 폼보드를 테두리 없이 부착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계도판의 뒷면 오른쪽 상단에는 핀 넘버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부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계도판의 모서리 부분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는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30mm 그리고 210mm의 이 크기의 핀 넘버가 그냥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도록 부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설명서는 15페이지고요. 그리고 보관용 한부와 심사용 14부로 구성이 됩니다. 보관용 한부는 그 표지에 업체명과 그리고 그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용 14부에는 업체명이라든지 어떠한 신원을 알 수 있는 표기도 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설계 설명서는 가로 방향으로 제작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간지는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앞뒤 표지 및 목차는 매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 설명서에는 아래의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개요라든지 기본 계획 방향, 그리고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그리고 조감도, 투시도, 실내 투시도를 포함한 5컷 이상의 이미지, 3D 이미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중에 실내 투시도는 2컷 이상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공간 계획, 특히 A 영역의 마스터 플랜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주차 서비스, 비상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계획이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지 현황 분석이라든지 공용 공간 및 계획, 그리고 구조 시스템, 환경, 기계 전기 소방에 대한 설비 시스템, 그리고 시공공법, 방제, 안전, 기타 설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급적 표현을 해주시되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계 설명서 표지에는 핀 넘버를 제외한 어떠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설계 설명서 배경에는 이미지나 패턴 등이 없는 백색의 용지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람수라든지 용지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설계 설명서 표지에는 보관용 한부에는 이런 식으로 밑에 업체명과 그리고 날인 또는 서명이 되도록 이렇게 한부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모두 이 업체명이 없는 핀 넘버만 찍혀 있는 이 표지를 가지고 있는 14부의 설계 설명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설계 공모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지금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공식적인 질의 응답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저희 질의 응답 기간에 이 서식을 통해서 이 질의 응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별도의 질의응답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꽤 흘러서요. 한 50분 정도가 진행이 흐른 상태라서 별도의 질의응답은 받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해서 저희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국제설계 공모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별도로 녹화를 해서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참여하신 분이 계신데 강퇴가 안 되나요? 아직 네. 계시나요? 네, 일일이 지금 대기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강제로 이게 클로즈가 안 되나요? 클로즈는 되는데 그러면 저희도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